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순천만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여수 MBC 특별기획 순천만 그 생명의 빛깔에서 순천만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색, 그리고 그 안에 무수한 생명을 통해 순천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영롱한 초록빛으로 물든 늦봄의 순천만. 좀처럼 보기 힘든 쇠물딱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덩이 한가운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어린 새끼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알을 지키기 위해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을 상대로 긴장감 넘치는 유인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붉은 빛이 선명해진 칠면초군락. 갯벌은 무수한 생명체들로 형형색색 활기가 넘칩니다. 비단 짱뚱어는 화려한 지느러미를 뽐내고 갯벌의 또 다른 주인인 칠개와 반개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가을이 깊어진 순천만. 파란 하늘과 흰 구름, 황금빛 갈대와 검은 갯벌. 물이 빠지면 새빨간 칠면초까지 더해져 영롱한 색감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 사이 하얀 백로는 붉은 발 농개와 망둥어를 사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겨울의 순천만은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하얗게 눈이 덮인 순천만 위를 화려한 군무로 수놓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갖가지 색을 내보였다 감추기를 반복하는 순천만은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순천만. 화려한 색의 향연, 그 생생한 영상을 여수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가 타당성 용역이 최종 보고되면서 다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 시는 어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게 의뢰한 전남 동부권 광역교통망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 2004년 3개시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뒤 꾸준히 제기되었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광역 시내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앞으로 이를 토대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일반 회계 4,864억 원, 특별 회계 146억 원 등 모두 5,01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1,12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038억 원, 지역 인프라 확충 746억 원 등입니다.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절임 배추가 요즘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일찍 시작되면서 하루 주문량만 70톤에 달해 택배가 지연될 정도라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수확한 배추를 반으로 갈라 소금에 절입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배추를 옮겨 담그면서 만 하루를 숙성하면 곧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절임 배추가 됩니다. 수도권의 김장이 시작되면서 해남 지역 절임 배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는 서너 차례에 걸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뺀 다음에 배달되기 때문에 곧바로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어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김장 시기가 예년보다 2주가량 빨라져 절임 배추 배송으로 택배가 밀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 한 3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해남 지역 농가는 모두 1000여 곳. 올해 예상 판매량은 3만 6천 톤, 지난해보다 2천 톤가량 많아서 절임 배추 판매로만 60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입니다. 10kg짜리 5만 박스, 지금 일주에 500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1000톤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황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해남군의 절임 배추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지나면서 내년도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모두 13,000세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물량이면 평년 수준을 넘는 규모라며 내년에도 건설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3천여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1,600여 세대의 수영대의 선수촌 건설도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구도심 개발 사업이 전세 수요랄지 새로운 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또 활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지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1,000개가 넘어 4년 사이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에서의 거래 건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정말 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어요. 또 미국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대출 금리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업계와 달리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는 2040년쯤 전남의 노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전남의 노령화 지수는 421.9%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도 2040년에 83.7명에 달해 부양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로 지수가 높으면 노령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도 소완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태극기가 항상 펄럭이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극기 달기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에서 뱃길로 1시간. 소완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태극기입니다. 도로는 물론 집집마다 태극기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3대 항일 성지로 꼽히는 소완도에 태극기가 걸린 것은 4년 전. 작은 섬이지만 8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자부심이 모든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65일 태극기라는 섬, 그리고 무궁화 꽃이 활짝 핀 그런 섬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죠. 태극기 섬으로 유명세를 탄 소완도에서 전국에서 처음 태극기 달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소완도에서 일어난 항일 투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길이 열립니다. 태극기의 존엄성을 가치를 더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측면에서 현재 만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소완도의 한 마을에서 시작돼 들불처럼 번진 태극기 달기 운동. 항일운동의 성지 소완도가 365일 태극기 달기 운동 조례를 통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불우이웃들을 위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여수시 여서동 13호 광장에서 지역민과 모금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까지 81억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저희 여수 MBC 등 관련 계좌를 통해 모금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며 지난 21일 전남도청 입구에 이어 여수에 2호가 설치됐습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지원 규모 확대 등 장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 과정의 개선점과 지역대학의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유공가족과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군장학회는 또 올해 장학금 대상자가 278명을 선정하고 다음 달 16일 5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탄소포인트제 도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온실가스 1,100여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만 6천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전기와 수돗물 절약으로 1,17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둬 운영 실적이 우수한 4,800여 세대에 인센티브로 7,4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 수도 사용량이 최근 2년 평균보다 줄어든 경우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지자체마다 방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면서 광양 축협 사료 판매장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관내 진출입 축산 차량과 운전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마다 소독약품을 보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웠던 어제 아침보다도 더 추운데요. 이 시각 현재 철원과 봉화의 수온주가 영하 7도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2.7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강원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종일 공기 상태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